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이고요. 4장과 5장을 합쳐 5문제 이상 출제가 됩니다. 제가 수업을 2달 해서 8주로 수업을 진행하는데 40문제 기준하면 8주로 나눴을 때 매주 5문제 정도를 커버하는데 상황에 따라서 6문제를 커버하는 주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4문제 정도를 소화하는 주도 있고 5문제를 소화하는 주도 있는데 이번 주는 5문제가 좀 넘는 시험 비중은 약간 높은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127페이지 먼저 제1절의 중개사무소는 항상 한 문제 이상 출제가 됩니다. 먼저 관련 규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박스 안에 13조 제1항 기업 공인중개사는 그 등록관청의 관할구역 안에 밑줄 치고 사무소를 2대 끊고 여기서 등록관청은 서구청장에게 등록을 했다면 서구청장을 말하는 거예요. 바꿔 읽으면 서구청장의 관할구역 안에 사무소를 2대 밑줄 쳐요. 1개 사무소만을 둘 수 있다. 1개 사무소만 둘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뒤집으면 2개 이상 둘 수 없다는 얘기죠. 이 항을 보면 기업중개사는 천막 그 밖에 이동 용이한 그 밖에라는 말이 나오면 앞에 있는 걸 뒤에 있는 게 포함한다고 그랬죠. 따라서 앞에 있는 천막은 뒤에 있는 임시 중개시설물 중에 하나죠. 그래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사망을 보게 되면 사망에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끊고 불구하고에 밑줄 쳐요. 불구하고가 무슨 뜻이죠? 뭐라고? 불구하고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더니 그럼에도 불구하고라고?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말은 1항의 규정에 상관없이 1항과 상관없이 법인인 기업중개사의 동그라미 법인인 기업중개사는 둘째 줄에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관할구역 외 밑줄 쳐 관할구역 외 지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밑줄. 그러니까 1항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관할 안에 두라고 되어 있는데 1항에는 관할구역 안에 두라고 되어 있는데 3항에는 1항에 상관없이 법인은 관할 외 지역에 둘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 1개만 둘 수 있다라고 1항에는 되어 있는데 법인은 여러 개의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접수가 됐습니까? 최대한 제가 초등학교 수준으로 해석을 해줬습니다. 넘기시고 128페이지를 보죠. 128페이지 보면 아까 읽어줬던 2번의 가로 1번 관할구역 안에 설치 2번 1등록 1사무소에 설치 2종사무소 설치 금지 가로 3번에 임시중개시설물 설치 금지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네요. 칠판 보고 정리하겠습니다. 사무소 설치에 대해서는 뭐 어려운 게 별로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사무소는 첫 번째가 관할구역 내 설치해라 라는 원칙입니다. 원칙은 예외를 동반합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1항이 원칙, 3항이 예외가 되겠어요. 따라서 법인의 경우는 관할 밖에 사무소를 둘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이 아닌 개인 사업자의 경우는 서구 안에 사무소가 있어야 돼요. 서구 안에 있는 사무소를 밖으로 옮길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만약에 서구에 있는 사무소를 김포로 옮기면 김포시에 신고를 해서 그 사람의 등록관청이 서구청장에서 김포시장으로 바뀝니다. 그 사람은 그러면 또 계속 김포 안에 사무소가 또 있어야 돼요. 이건 뭐 시험에서 별 비중이 없는 거고 두 번째는 금방 우리는 1등록 1사무소라는 말을 타이틀로 봤죠. 하나의 등록에 하나의 사무소만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뒤집으면 2종 사무소 설치는 안 된다 이거죠. 자, 한번 읽어봐요. 2종 사무소 설치 금지 원칙. 따라서
기업중개사는 서구에 등록을 했으면 서구 안에 사무소가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서구에 2개, 또 서구에 하나, 김포에 하나 이렇게 2개, 관할을 같이 해서 2개, 관할을 달리해서 2개 이렇게 설치하면 안 돼요. 알아들었어요? 만약에 중개업자가 이 규정을 위반해서 2개 이상의 사무소를 뒀다. 그러니까 서구에 사무소를 2개 뒀거나 서구에 하나, 김포에 하나 이렇게 2개 뒀거나 그러면 규정을 위반한 거죠. 그러면 그렇게 규정을 위반했을 때는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가 됩니다.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를 줄여서 제가 판사할 때 이렇게 쓸 거예요. 이거는 필요적 등록 취소 사유와 대비되는 말인데 필요적 등록 취소 사유는 반드시 등록이 취소됩니다. 걸리면. 근데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는 등록이 취소될 수 있고 또 안 될 수도 있고 그런 정도예요. 그걸 필취라고 그러고 이거는 임취라고 그러고 필취가 더 센 거고 임취가 더 약한 거고 그래. 대충 알아들었죠? 그리고 이건 형사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의 벌금형을 받아요. 그래서 2가지 제재를 다 받습니다. 그런데 금방 우리는 이종사무소 설치 금지 원칙은 예외가 있다고 그랬고 따라서 그 예외는 법인의 경우는 여러 개의 분사무소를 둘 수 있으니 예외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세 번째로는 중개업자는 천막이라든가 이동용 차량이라든가 대형 파라솔 이런 걸 쳐가지고 영업하면 안 돼요. 그런 걸 뭐라고 그래? 임시중개시설물이라고 그래. 뭐라고? 임시중개시설물 설치 금지라고 그럽니다. 근데 여기는 원칙이란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원칙이 있으니까 예외가 있지만 여기는 원칙이란 말이 없으니까 예외가 없어요. 따라서 모든 중개업자는 천막을 치면 안 됩니다. 이쪽으로 가서 모든 중개업자는 한 개만 둬야 된다. 맞아 틀려? 틀려버리죠. 모든 중개업자가 아니라 개인 사업자는 하나만 둬야 돼. 법인은 2개, 3개 둘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중개업자가 임시중개시설물을 설치했다 걸리면 역시 마찬가지로 임의적 등록 취소이면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의 벌금 2가지 제재를 받는데 제재가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걸 기억할 때 원래 사무소 하나에 또 하나의 사무소를 두는 거랑 원래 사무소 하나에 또 하나의 천막을 칠한 거랑 똑같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감 잡았어요? 책은 생략을 합니다. 129페이지 2번 법인의 분사무소를 보겠습니다. 분사무소의 동그라미 분사무소에다가 써요. 지점이라고 써요. 지점 또는 지사라고 써요. 들어보죠? 은행은 본점과 지점으로 표현합니다. 금융기관들은 증권에서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 일반적인 기업들은 본사, 지사 이렇게 표현하고 우리는 주사무소, 분사무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뭐 중개사무소가 거대 기업도 아니고 거대 금융기관도 아닌데 본사, 지사 이렇게 하는 건 좀 그래서 주사무소, 분사무소 이렇게 표현합니다. 비슷한 거예요. 알아들었어요? 한 장을 넘겨서 130페이지 분사무소 설치 요건과 131페이지 3번 분사무소 설치 신고와 4번의 신고 필증 이런 것들을 칠판에서 먼저 설명하고 필요한 부분은 책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분사무소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빵집을 하나 차렸는데 영업이 잘 되니까 2호점을 냅니다. 치킨집을 차렸는데 장사가 잘 되니까 2호점을 내죠. 미용실을 차렸는데 영업이 잘 되니까 2호점을 냅니다.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2호점을 내는 거. 그림을 먼저 그려보죠. 여기가 인천광역시 서구예요. 서구에 주된 사무소, 본사죠, 본사. 주사무소 두고 있는 갑이라는 법인이 있어요. 그럼 이 법인체는 둘 중 하나입니다. 첫째는 상법상의 회사. 하나가 뭐죠? 협동조합 기본법상의 협동조합 둘 중 하나죠. 그러면 이 법인은 과거에 서구청장에게 등록을 받았겠죠.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2016년도에
서구청장에 등록을 신청하여 서구청장으로부터 등록을 받았죠. 아까 우리는 일등록 1사무소란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얘네들은 일등록 수개의 사무소예요. 아무튼 등록을 한번 받았습니다. 장사를 해보니까 영업이 잘 됩니다. 그래서